자, 이번엔 네오피쉬의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N3치입니다. 아유,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네. 고등어 N3치. 이만 들어도 맛있네요. 국내에 유통되는 노르웨이 고등어 10만 팩 중에 단 300팩, 즉 0.3%만이 200g 이상의 프리미엄급이란 걸 알고 계십니까? 오. 생선은 크기가 맛과 품질을 좌우합니다. 200g 이상의 고등어와 300g 이상의 국내산 삼치로 구성된 크고 아름다운 맛. 네오피쉬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와 겨울의 제맛인 국내산 프리미엄 삼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포장을 뜯어서 따로 씻거나 기름을 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받은 그대로 굽기만 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오피쉬의 고등어와 삼치는 지방층이 두꺼운 프리미엄 상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기름을 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뼈가 발라진 필렛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다 발라진 상태로 와요. 아이 먹이기 진짜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그때 지난번에 한번 광고할 때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먹어봤죠. 예. 진짜 가시가 진짜 없어요. 맛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단단해요, 육질이. 네. 그래서 부부싸움 때 아주 유용하게 상대방의 큰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저건 누가 먼저 짝소리가 나는. 네. 그러니까 누가 고등어 삼치를 먼저 누가 먼저 잡느냐. 삼치를 잡느냐. 고등어가 작기 때문에. 요게 고등어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요게 삼치고. 네. 예. 자, 그래요. 뼈가 발라진 필렛 형태의 고등어와 삼치입니다. 손질과 세척 필요 없이 바로 구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는 6팩 29,400원부터 15팩 73,500원까지. 그리고 국내산 프리미엄 삼치는 6팩 39,600원부터 10팩 66,000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10팩 사는 게 훨씬 저렴하고 경제적이네요. 그러네요. 너무 맛있어서 10팩 사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은 전 상품 무료 배송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멈출 때까지 김용민닷컴이 시청자 여러분께 무료 배송 응원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어 N3치 네오피쉬입니다. 저는 삼치가 참 좋습니다. 삼치. 고등어보다는 삼치가 좋아요. 그래요? 저도 삼치가 좋아요. 삼치가 두껍기도 하고 먹을 게 많고. 네, 먹을 게 더 네. 많아요. 인천에 저기 동인천 쪽에 가면은 이제 삼치구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리가 있는데 있죠.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네, 소스하고. 그래요, 여러분. 동인천에 그 삼치도 이걸 쓴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여러분 많이 프리미엄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다음은 뭘로 갈까요? 김용민 TV 국물 없는 기자회가 선정한 2021년도 미디어계 10대 뉴스, 지금까지 5번째 뉴스까지 살펴봤고 네. 6번째 뉴스는 6번째는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한번 소개를 별도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언론계를 떠나는 거는 항상 있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는 특히 흔히 말해서 한 10년 차, 요 허리급, 정말 일을 최고로 하는 5년 차에서 10년 차 기자들이 언론계를 굉장히 많이 떠나갔어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참 너무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기레기라고 부르는 정말 구제불능의 그 기자들이 있어요. 네. 직업형 기자들. 예전 50 때면은 땡전 뉴스 쓸만한 그 기자들. 네. 그 친구들은 아주 그냥 남아있고, 마치 그 본드를 엉덩이에 붙인 것인 양 자리를 지키고 좀 생각이 있다 싶은 친구들, 개념이 있다 싶은 친구들이 그냥 5년차, 10년차 한참 뛸 그 나이.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참 너무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이제 언론계가 혼탁해질 텐데.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10년 차 미만, 특히 이제 5년에서 10년 차 기자들이 많이 이직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이직을 할 때 그 전까지는 특징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뭐 인터넷 언론사에서 아예 뭐 흔히 말하는 윤석열 후보식에 따르면은 기성언론, 메이저 언론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좀 보였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윤석열 후보가 좋아하는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이탈하는 어떤 그런 대열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이데일리 이런 데서 아예 그냥 언론계를 이탈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한참 허리급에서 일할 나이들이 너댓 명씩 갑자기 이탈을 하니까 노조에서 막 사측에다가 뭔가 대책을 세워라. 인력 유출 심각하다. 이렇게 노조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와 이탈하네? 왜 이탈할? 이게 왜 이탈할까를 봐야 되는데 언론사의 미래가 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없긴 같다. 없지, 사실. 예. 그렇죠. 조선일보 노조에서 이제 계속 월급 얘기만 주구장창 하던데 맞아요. 월급 문제를 좀 넘어선 것 같고 또 위험 수당도 얘기합니다 보니까 예, 자기들이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조선일보 기자로서 네. 그 뭐 위험 수당인가 뭐야 또 위로 수당이야 뭐야 네. 그런 것도 아니 뭐 달라고 하고 그쪽에서 뭐 방상훈 사장한테 돈 뜯어내는 거엔 관심 없고요. 예. 근데 뭐 뭐라고 할까요? 사실 좀 아마 기자 생활을 정말 잘 해내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괴로울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에 쏟아내야 되는 기사가 있고 그냥 좀 계속 이제 나오는 기사들만 처리를 하느냐가 좀 바쁘고 이게 뭔가 사건은 있는데 그걸 쓰고 있는 기자 자체도 그냥 이 사건만 보이고 이제 전체적인 넓은 좀 광의의 진실은 잘 볼 수가 없는 그런 좀 패턴 속에서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괴롭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은 물론이고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만 하더라도 뭐 관료 조직에서 변화가 더디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관료 조직이라 하더라도 언론사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이 바뀐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가장 변화가 더딘 것 중에 하나가 언론사 조직. 그렇지. 왜냐? 출입처 시스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취재모 시스템 하나도 안 바뀌었어. 심지어 포털 위주에서 뭐 이렇게 어뷰징 기사 쓰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정규직 기자를 채용을 못하니까 닷컴 기자하고 계약직 기자 채용해가지고 쓰라고 그러고. 심지어 아까 뉴스량은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사실은 이 언론사로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네. 기존 정규직 기자들한테 그렇게 쓰라고 하면은 반발하거든요. 노조 통해서. 반발하니까 그냥 뭐 닷컴 기자 잔뜩 뽑아가지고 하여간 뉴스량을 채우려고 네. 하다 보니까 부실한 기사, 복부 기사만 그냥 양산하고 말이죠. 그런 기사 양산하고 그리고 그 닷컴 기자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기자들이 그러면 기자로서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채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제 또 서자 취급받을 거야. 네,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어느 매체에서 이제 오타가 나면은 그 오타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그러니까요. 심지어 내가 또 올해를 보내면서 또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제2모 신문, 조선일보 아닙니다. 제2모 신문 제가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 뭐냐면은 제가 이탄희 의원이 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탄희를 밀었다. 이탄희는 내가 만든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썼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내가 만든 국회의원이라면서 이탄희 의원을 얘기했다. 네. 무슨 그게 지역구가 다른데. 뭔 개소리야 그게. 네. 이 사람은 남양주인데 여기 용인이고 남양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용인의 국회의원을 만드나. 예. 이게 저 김용민이 나부랭이 김용민이하고 김용민 의원을 헷갈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걸 헷갈릴 수가 있어 이게.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같은 사람 아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전화해봤더니 같은 사람 아니었니. 근데 이런 신문이 지금 포털에 하나가고 있고요. 이런 현실입니다. 한국 언론의 수준이 또 그대로 또 드러난 사건이죠 또. 그냥 뭐 실수가 아니라 맞춤법 틀린 건 기본이고 심지어 맞춤법이 틀리면 본문에서나 틀리면 좋을 텐데 제목부터 맞춤법이 틀리고 많이 틀리죠. 심지어는 했던 얘기를 완전히 곡해를 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2대1이 이재명 후보 아들 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고 왜 이렇게 시비거리를 만드느냐라고 내가 비판을 했더니 시비거리가 될 수 없어라면서 김용민이가 이재명 후보를 두둔했다는 거야. 아니 시비거리를 왜 만들었냐고 묻는데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얘기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페이스북을 다 보고 썼을 거 아니야. 글쎄 말이야. 캡처해가지고 올리기까지 했어. 근데 왜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쓰냐고. 난독증이거나 문해력 부족이거나 그렇지 뭐. 그래서 저기 1월 5일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납니다. 1월 5일 오전 11시. 새 첫 줄을 언론중재. 그래서 그날은 이제 방송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1월 5일. 수요일. 1월 5일. 네. 내가 변호사를 보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변호사를 보냈어요. 네. 어떤 딴건으로. 딴건은 이제 열린공감TV가 김용민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한 언론이 있어서 근데 내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변호사를 보냈어요. 30만 원 배상이 확정됐는데 변호사 한번 가시는데 50만 원.
아, 그래도 변호사분 가시니까 잘 받아오셨네. 손해를 봤습니다. 제가 손해를 봤어요. 20만 원을 쓴 셈이 됐어요. 네. 예, 안타깝게도 이번엔 제가 갑니다. 그 20만 원이 아까워서 제가 이번에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 다음 주쯤 아마 어떤 소식이 나올지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참 이게 언론사에 필요한 기자들은 좀 나가고 있는 양상이고 굳이 없어도 될 기자들은 또 남아가지고 열심히 또 복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사실 점점 참 악순환인 게 시니어급, 주니어급 기자들이 잘 선순환이 되고 이게 잘 정착이 돼야 이게 왜냐하면 지금 언론사 내에 그 문제가 저는 특정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대, 저는 이걸 세대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시니어와 주니어 기자급들 사이에 인식차가 상당히 갭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이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젊은 기자들을 잘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면서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기자들이 이탈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한국 언론의 미래가 굉장히 심각한. 두 분의 이탈도 굉장히 한국 언론의 큰 낭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낭보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한국 언론계를 이탈함으로써 네. 전체 몸무게 수가 네.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죠. 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당산동 지역 맛집들에게 비보였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거기 고깃집 많이 팔아줬어. 그렇지. 그럼. 예. 네. 그 맛있는 데 많아요, 그 당산동에. 대박꿈터. 아, 자주 갔었는데. 네. 우리 저 고암 빌딩인가? 그 지금 우리 저 고암 빌딩. 고기춘 실장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 요새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몇 번 갔었는데. 아, 그러면은 그 모습을 뵐 수 없었습니다. 그 건물에 기강이 많이 해예적. 어허, 네. 그분이 안 계시면 이건 뭐. 그래서 차 가지고 갔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 그래요. 차가 있는데 지하철 타고 갔거든요. 그거 주차했습니까? 네? 주차했어요? 아니, 그럼요. 이야. 세상에. 고암 빌딩에서 주차를 한다는 건 대통령도 못할 일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했던 말 기억하시죠? 우리 쿠데타가 일어나도 아마 탱크들이 다 우리 고기춘 실장님 때문에 네. 돌아갔을 것이라고. 당산동은 못 지나간다. 아니 일단 국가적 이변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네. 고암 빌딩으로 가야 됩니다. 국가 중요 시설은 고암 빌딩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철통 같은 그런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고암 빌딩. 알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 소식은 뭘까요? 네, 다음 소식은 대박남 넷플릭스 지상파를 아, 네. 그래요. 이 소식입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대박 났죠. 지옥. 또, 지옥도 대박 났고요. 또 요즘 뭐가 뜨던데? 그 저기 정우성 씨가 고요의 바다. 고요의 네, 바다. 이 요새 1등이더라고요. 예. 그게 약간 평가는 극과 극이던데. 네,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네. 어쨌든 넷플릭스 콘텐츠가 이제 대박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파를 더 안 보게 되는 이게 좀 상황이 어떤 저도 이제 좀 최근에 그렇게 됐는데 요새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IPTV나 케이블 TV를 안 봐요 그냥 아예 아, 그래요. 그냥 TV에서 넷플릭스나 OTT 프로그램 몇 개만 가입을 해서 그냥 거기서 이제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IPTV의 그 영화관이 OTT의 그 원조였네요. 한마디로. 뭐 그런 셈이죠. 그렇죠.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넷플릭스로 오게 되고 이제 애플 TV도 그와 유사한 네. 디즈니도 또 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IPTV나 케이블 TV는 그렇게 좀 영화나 다른 이제 그 안에서 컨텐츠를 구매를 할 때 따로 이제 돈을 내고 샀어야 되는데 OTT는 그냥 한 달에 그냥 일정 금액만 내면은 이제 모든 컨텐츠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또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리지널 시리즈가 워낙 또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이 넷플릭스를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방송계에서는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일단 첫 번째 넷플릭스로 간다. 두 번째는 TVN이나 이제 JTBC로 간다. 그 지금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이제 지상파라는 건데. 방송가에서 어떤 공식이 이제 형성돼 있냐면은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각 방송사별로 아주 분위기가 삼엄해진다고 합니다. 왜냐? 이 시나리오가 우리를 거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로 이제 한마디로 푸닥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왔다가 저기로 갔다. 그러면은 이제 네 눈깔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눈깔이길래 그 작품을 놓쳤냐. 비난 공세와 함께 인체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CJ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오징어 게임이 CJ를 안 거쳐갔다고 합니다. 만세를 부렸다고 CJ에서. 히트는 남이 쳤는데 CJ에서 만세를 부렸다는 거야. 우리를 안 거쳐갔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요즘 방송사들은 비상입니다. 근데 이상이죠. 흔히 말하는 본방 지상파 채널을 통한 어떤 그런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는 점점 경쟁력이 약해지잖아요. 네.
근데 지상파도 웨이브라든가 이런 국내 토종 OTT를 통해서 웨이브 오리지널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파도 지상파에서 방송은 안 되는데 웨이브에서만 공개하는 이런 콘텐츠들이 이번에 솔솔찮게 히트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그게 웨이브에 있거든요. 요거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웨이브를 만약에 구독하신 분들 아마 요거 다 보셨을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데 겁나 웃깁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문화부 장관이 김성령 씨로 나오는데 남편이 네. 시사평론가야. 아, 그래요? 약간 진보적 성향의 시사평론가인데 한마디로 그냥 개털이야. 근데 거기 드라마에 보면은 실명이 나와. 뭐 진중범. 아, 진짜? 거기 나오면서 그 드라마가 웨이브에서 굉장히 좀 히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경향이 KBS라든가 MBC라든가 SBS에서 지상파에서 방송이 되지 않지만 국내 토종 OTT에 독점 공개하는 그런 콘텐츠가 아마 내년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지상파는 무료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웨이브나 이런 데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마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겁니다. 이걸 두고 아마 논란이 좀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TV를 안 보고 이제 OTT로 주로 이제 그 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면은 이제 뉴스의 시대, TV 뉴스의 시대도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렇죠. 그런 결과도 나겠네요. 네. 그렇죠. 아이고, 넷플릭스가 우리 방송에 참 여러 가지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고 시나리오가 좋으면 투자금 받아가지고 방송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 방송에 가서 그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 거기다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는 없는 심의의 벽까지 넘어야 그렇죠. 한단 말이죠. 네. 심의에다가 또 이제 PPL도 또 덕지덕지 아, 붙어야 그렇지. 되죠. PPL도 그렇지. PPL도 덕지덕지 붙고. 이번에 뭐 좀 다른 얘기 하지만 TVN에서 음. 지리산이라는 그 드라마 전지현 나오고 기대작이었잖아요, 그거. 구지훈 나오고 김은희 작가인가?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기대작이었는데 장 감독 아내이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장항준 감독. 예. 장항준 감독. 솔직히 그 지리산을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다 본 사람으로서 아니었다. 아, 아쉬움이 있었군요. 왜냐? 예. 일단 생뚱맞은 PPL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 PPL이 많아서. 지리산에서 PPL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파, 아, 등산복. 아웃도어. 등산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 예. 홍삼 있잖아요. 요거. 네. 홍삼. 피곤하지? 이거 먹어. 막 이러고. 아, 그 홍삼도 아니, 나오고. 정관장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PPL을. 너무 이게 한국은 안 돼요, 이게 진짜. 네, 그래요. 네. 아니, 그 사극은 안 되겠지? 사극은.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KBS에서. 태종 이방원. 아니, 사극도 PPL이 가능합니까? 뭐 하려면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려면 하겠죠. 어떻게 해? 내가 태종 이방원을 안 봐서 모르겠어. 근데 하려면 하지 않을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퓨전 사극 뭐 해가지고. 그렇죠. 일종의 퓨전 사극인데 이병헌 나오고 김태리 씨 나온 그 사극이 있었는데 예. 일제시대 때 예. 거기 이제 PPL을 파리바게뜨에서 파리바게트에서 했어. 어떻게 해? 불란서 제거하죠. 그때 당시 이제 조선 말이니까 불란서 과자죠. 뭐 이렇게. 이런 신기한 게 들어왔어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막 빵, 신문물 뭐 이렇게 해서 빵 먹고. 네. 근데 태종 이방원은 안 돼. 왜냐? 그거 어떻게 PPL을 할 거야? 그래요. 예, 뭐 늘려면야 넣을 수 있겠죠. 뭐. 야. 정관장이랑 한의원에서 이제 홍삼을 다른 사람입니다. 그치. 인간인데. 네. 인간이 그 정도 창의력은 또 있어요. 또. 알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아주 비약적인 성장.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흐름인데. 네네. 예. 국산 OTT는 어떻게 해? 그 웨이브가 뭐죠? 웨이브. 웨이브하고 티빙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네. 여기가 처음에는 넷플릭스에 게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조금 세를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독자 그래요?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근데 대개는 다 지상파에 나온 것들 다시 보는 정도 아닌가요? 근데 그게 좀 달라졌어요.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만들기 시작을 국내 했고 OTT들도.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 미국의 HBO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있는 거를 아예 그냥 공급을 해버려요. 계약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제가 웨이브를 보거든요. 이게 볼 것들이 솔솔찮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티빙을 보는데 네. 이 티빙에도 이제 술꾼 도시 여자들이라는 오리지널 그렇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지상파에선 할 수 없는 수위의 이제 드라마를 OTT를 통해서 그거 난리던데 저는 아직 그거 안 봤는데. 네. 그 결국엔 이제 나중에 지상파 방송도 이런 지상파가 아니라 이런 OTT에서 오리지널을 만드는. 맞아요. 그 지상파에서는
딱 편집을 해가지고 내고 네네. 그런 방식으로 또 앞으로 그렇게 될것 활로를 같아요. 만들 수 있겠네요. 그 MBC에서 올해 방송된 검은 태양이라는 국정원 무슨 관련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흔히 말하는 지상파 버전하고요. 끝나고 나서 웨이브에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웨이브에서는 감독판 버전 비슷하게 편집 없이 정말 약간 잔인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걸 별도로 2버전으로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향도 조금 더 심해질 거예요. 내년에. 참 이런 OTT 세상에서 이 뉴스를 좀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되나 이것도 진짜 고민입니다. 진짜 고민이죠. 그래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정도 권력을 가지려면 대통령이나 돼야 가능할 텐데 뭘 하려고. 뉴스를 만들려면은 특히 방송 뉴스를 만들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종편을 하든지 뭐 뉴스 채널을 허가받든지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뉴스 할 수 있게.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 사실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왜 허락받고 뉴스를 내나? 아니 CBS가 말이죠 라디오 뉴스를 합니다. 노컷 뉴스도 하고요. 근데 TV 뉴스 못해. 교계 뉴스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것도 참 무슨 웃긴 차이가 거죠. 있어 그게? 네. 아니 그 보도 인력은 라디오만 인터넷만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나 다 방송 뉴스를 만들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한다면은 전 이것만으로도 언론 개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옛날에 막 7번, 8번, 9번, 10번 이 앞번호가 중요하고 그럴 때나 이게 좀 맞아요. 허가제가 좀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지금은 사실 7번이고 뭐 11번이고 뭐 16번이고 다 안 보는데 사람들이. 네. 뭐 아직도 많이 보긴 합니다만. 뭐 저 TV조선, JTBC 이런 그 종편들 그리고 YTN 연합뉴스 TV 이런 그 뉴스 채널들 여기서 이제 보도가 여기서만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에서 전 채널이 다 보도가 가능하다면은 그러면 또 무질서 혼란 알아서 시장에서 수습이 됩니다. 안 되는 놈들은 퇴출되고 되는 놈들은 또 오케이 되고 그래요. 이게 뉴스가 진짜 많으면은 오히려 이제 TV조선 뉴스가 제일 이제 묻히지 사실은 묻히고 많이 또 검증도 되고 네.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몇 번째 뉴스를 했습니까 지금? 이제 8번째 할 차례. 여덟 번째 뉴스는 뭡니까? 8번째는 그 얘기 해야죠. TBS. TBS. 오세훈 아이고 체제의 참 오세훈 때문에 TBS. 올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내년에 이게 참 기로에 설까? 뭐 네, 어떻게 이게 될까? 아직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 걸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거든요. 알고 있는데 네. 잠깐만요. 우리 저 미디어 천재라고 불리는 우리 강은방 시청자께서 황당한 아침 드라마 PPL을 하나 링크를 해주셨는데 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침 드라마 중에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버튼을 눌렀는데 삼성 에어컨, 삼성 로고가 보이는 줌아웃 이렇게 된. 네. 아 진짜 그 아침 드라마는 PPL이 진짜 심하다고 막. 예, 아니 그 어쩌다 그냥 삼성이 비친 게 아니라 줌인, 줌아웃 이러면서 이제 야 이런 식이냐 어떻게 이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거지 이거는. 네. 어? 알겠습니다. 자 8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체제의 TBS. 올해는 어떻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네. 내년에 관심의 초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고. 오세훈 시장이 재선하겠다고 선언을 하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해석을 가지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재선을 한다고 했을 때 오세훈 체제가 만약에 유지가 됐을 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지금도 TBS 직원들이 무척 힘들어해요. 많이 힘들어하죠. 아니 아직은 서울시 의회 압도적 절대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이고 네. 그리고 또 정부도 지금 민주정부고 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여전히 1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BS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무척 힘들어해요. 이직하려고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말이죠. 만약에 내년 3월에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뭐 6월은 뭐 볼 것도 없죠. 그렇죠. 지방선거는 서울시장도 뭐 시작하는 역시 거죠. 오세훈이 되든 누가 되든 되면은 그때는 참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틸 수가 없어. 이미 그쯤 되면은 이강택 사장이 원래 이제 3년 임기 아닙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양반이 자리를 버틴다 한들 정의연주 사장처럼 될 거예요. 정의연주 사장처럼 쫓겨날 겁니다. 그 직원 내 이런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절에 잘 나갔던 사람들, 근데 박원순 10년 동안 이렇게 숨죽여 지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겠지. 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내년은 틀림없이 예산이 깎이게 되고 그거를 민주당 쪽에서 저항을 할 수 없게 될 텐데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또 되면은 또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배출하면은 시의회는 온전하겠어요? 시의회도 아마 크게 바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 그렇지. 불가능해요. 예. 괴멸적으로 패배를 했던 국민의힘인데,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대선 결과
6월까지 할 것도 없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TBS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 미아님께서 이 작가와 김엄마가 합쳐서 TBS를 사라고 합니다. 이게 저 이런 말씀 저 많이 듣는데 네. 뭐 무슨 취재 말씀인지는 너무 공감하지만 그거는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에서 우리한테 준다는 거.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아니 살 수가 없어요. 현행 체제에서. 또 이제 누구라도 살수 이런 없습니다, 지상파 이거. 방송을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뭐 일반 기업들이 그 지분을 팔아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소유권을 넘긴다든지 이제 예컨대 이제 서울신문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주식 지분을 팔더라도 네. 매주주 바뀐다? 아유 그는 뭐 쉽지 않습니다. 아예 제어가 수준의 그런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새로 하나 만드는 건 더 어렵고 그렇다고 어디 인수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실 만드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유지하는 게 이게 진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TBS 재단을 만들 때 TBS가 돈을 광고를 받을 수 있게끔 허락했다면은 이렇게 압박은 안 됐을 거예요. 이런 TBS 는. 압박은 없었을 텐데 오세훈이 되든 누가 되든 그거를 그때 그냥 뭐 당시 방송통신위원이 간과했어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간과하다 보니까 힘들어졌는데 아마 내년 3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또 6월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사실은 3월에 이긴다 하면 6월에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작년 4.7 보궐선거에서 봤듯 전 25개 구에서 다 졌어요. 네. 빨간색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굉장히 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김어준 총수가 만약에 TBS에서 나온다 이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다른 공영방송에서 데려가겠죠. 다른 공영방송에서 데려가더라도 조건은 또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어준 총수가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을 했었거든. 근데 워낙에 이제 간섭을 하려고 하니까 뭐 김어준을 가르치려 들고 아이템 컨텐츠에 있어서 PD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조건을 내걸었던 거야. 그때 이제 TBS하고 할 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사실상 물론 그렇다고 그 양반이 뭐 남의 의견 무시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하도 그냥 PD가 주도권을 갖고 김어준을 막 토끼몰이 하듯이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은 그래서는 김어준의 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TBS 가서 그렇게 이제 김어준식의 방송을 하다가 대박 난 거지. 또 탄핵이라는 국면과 맞물려가지고 참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올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TBS 직원들이 힘도 많이 들었고 내년에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9번째 뉴스. 네. 9번째는 법조기자단 비출입 매체들의 승소. 네. 그래요. 미디어오늘에서 이제 법조기자들에게 자료만 주는 소송을 냈는데 여기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을 상대로 낸. 네. 근데 좀 웃겼던 게 미디어오늘하고 셜록하고 뉴스타파가 이 소송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잘했고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네, 미디어오늘에서 일단 소송 결과가 나와가지고 승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승소를 하자마자 네. 다른 매체들에서 이때다. 그거 좀 소송할 때 같이 좀 해주지. 네. 비출입 매체사에서 이기고 나서 자 그럼 우리도 기자실 사용 신청과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미디어오늘 뭐 약간 뭐 구독을 해주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매체에서? 일종의 이제 무임승차한 건데.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제 일종의 이제 출입기자 제도의 반응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법조 쪽에서 굉장히 심한데 이 출입기자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수사 정보조차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입기자들만 상대로 뭐 압수수색 어디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해도 수사 정보까지 나가는데 비출입 매체들을 상대로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정보에 좀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법조기자단이 그렇게 안에서 뭉쳐서 정보를 독점하고 또 그들끼리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사실상 법조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어느 매체를 막론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가 또 이렇게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법무부 장관이라면은 기자실 둬요 그냥. 없앨 필요 없어. 없애면 또 반발하니까 새로운 기자실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넓은 기자실, 완전 개방형 기자실 만들고 거기 가서 브리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 보고 그 기자실 쓰시라고 하고 아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아니 근데 이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상주를 하면서 음. 흔히 말해서
그 공간에게 일정한 권한과 네.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기자들. 그렇지. 편의를 봐준다는 건데. 그렇죠. 예. 권한과 권위와 여러 가지 그거를 암묵적으로 다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다 인정을 한다는 거 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나 청와대도 처음에는 그런 출입 기자들 몇몇 언론사에게 초기에는 혜택과 정보가 집중되는 그런 기자실이었을 거예요. 근데 청와대는 참여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인터넷 언론도 들어올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춘추관 가보셨나? 청와대 춘추관. 춘추관은 안 가봤습니다. 못 가봤죠. 1층에 이제 원래 기자실이 있고 2층에 이제 개방형으로 이제 브리핑 룸이 있는데 어디 가든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하여간 어쨌든 기자가 뭐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전용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전용 좌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인형도 갖다 놓고 인형도 갖다 놓고 뭐 선풍기도 갖다 놓고 그럴 수 있지. 가습기도 넣고. 가스레인지도 넣고 그러지. 예. 가스레인지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언론들, 대개는 이제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인데 어차피 브리핑할 때 다 올라와요. 네. 2층인가 거기 있었는데 벌써 이제 거의 20년 다 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떤 뭐 인터넷 신문에 제가 청와대 출입도 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누구나 와서 다 브리핑 들을 수 있고 또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드는 게 뭐가 문제야. 그게 뭐가 어려워. 이제 뭐 브리핑은 이제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네. 그 유튜브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해도 되고요. 그렇지. 줌으로 해도 돼요, 요즘. 네. 영상만 그리고 올려도 이제 돼요, 그냥. 뭐 이게 출입 기자들을 이제 선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국가 주요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신원조회를 하는 건데 그렇게 뭐 이제 브리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뭐 질문도 채팅으로 받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자료 같은 거는 뭐 굳이 이제 뭐 출입 기자 심사할 필요 없이 뭐 원하는 매체들은 다 주문되는 거잖아요. 이 메일링 할 때 뭐 100구 보내는 거랑 뭐 1000구 보내는 거랑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뭐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만약에 다시 기자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리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그러면 불교 방송 난리를 피울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너무 그 언론사들 작은 반란, 그러나 아주 큰 결시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네. 권리는 당사자가 찾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죠. 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멋있는 도전이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마지막은 이게 이제 지금 아주 굉장히 핫한 이슈죠. 열린공감 TV. 사실 열린공감 TV는 열린공감 TV의 비판적인 뭐 사람이든 매체든 아니면 지지하는 분이든 2021년 언론계를 돌아보면서 반드시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예,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뭐랄까요? 돋보였고 영향력이 컸던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열린공감 TV와 관련해서 기성 언론들은 상당히 좀 비판적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열린공감 TV의 모든 보도라든가 컨텐츠가 다 그럼 뭐 이렇게 좀 좋은 보도였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기성 언론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열린공감 TV를 많이 비판을 하고 저도 뭐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좀 전제를 하고 열린공감 TV를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인정할 하는 걸 게 인정하고. 예.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가 이런 이력과 관련된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기성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 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예.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한 거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성 언론들이 소극적이었고 미비했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낸다든가 뭐 열린공감 TV를 비판하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이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뭐 유지 논문이라든지 네. 굉장히 좀 성과도 많았었죠. 그렇죠. 성과를 인정을 할 거 인정을 해라는 얘기죠. 네.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게다가 강진구 아닙니까? 강진구. 지금 레거시 미디어 경향신문의 편집국장하고 거의 비슷한 기수이고요. 또 그분 선배 아닌가요? 지금 편집국장. 선배인가? 그렇죠. 선배인가 네. 보다. 지금 오창민 네. 편집국장보다는 선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양반은 기자상에 또 빛나는 분이고 아울러 여러 기자상에 빛나는 분이고 공인 노무사입니다. 노동 전문 기자로 뛰다가 노무사 시험까지 봐서 노무사가 됐어요. 그 양반이. 그때 이제 경향신문 노조위원장 하시면서 그렇지, 시험 그렇지. 보셨죠. 예, 그렇죠.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늘 연구하고 그리고 경향신문 사태 때도 보니까 항상 후배들을 염려하고 이로 인해서 후배들이 비난받을 것을 또 염려하는 진짜 모든 걸 다 갖춘 분 같아, 그분은. 그 형님은 목소리도 좋고 하여튼 취재력도 남다르고 빛나고 그
양반의 취재 철학은 이거예요. 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더라도 무조건 현장으로 가라. 안 간 거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이게 바로 강진구의 취재 철학입니다. 훌륭하죠? 박수를 보냅니다. 좀 박수를 보내는 바고 그래서 저는 우리 꿈을 없는 기자회가 선정한 2021년 올해의 기자상 강진구 기자를 결정했습니다. 강진구 기자께는 김치찌개를. 네. 기왕이면 고등어 참치도 보내줘. 다 드릴까? 그래서 비스트로 분당의 김치찜, 김치찌개 그리고 네오피시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앤 네. 삼치를 우리 강진구 기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나도 열심히 할 거야. 갑자기 PPL 같아. 예. 그래. 우리 강진구 기자님 올해 정말 강진구 기자님의 해였습니다. 정말 너무 노고를 정말 치아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어제 근데 KBS가 열린공감TV하고 가세연을 또 동률해 놓고 또 평가를 하던데, 야, 얘는 너무 옹졸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니,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가세연하고 그 열린공감TV를 같이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레거시 미디어의 질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질문하는 기자들인 모양이더라고. 그 네. 콘텐츠. 질투하는 기자들로 바꾸기 바랍니다. 질투하는 기자들. 아니 어? 그게 예. 정준희 교수가 했었던 저널리즘 토크쇼 J 그 끝나고 예. 그 막을 내리고 이제 시즌 2로 한 거잖아요. 네. 시즌 2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판할 수 있어. 음. 비판할 수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성과는 인정하고 비판을 하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비판하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뭐 또 제가 SNS에다가 쓴 글이긴 한데 참 재밌는 그런 어떤 조화가 있습니다. 강진구. 그 경향신문에서 박재동 화백 미투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의혹 제기성 기사를 썼다가 사실상 축출당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열린공감TV에서 이제 본인의 이제 저널리즘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열린공감TV. 늦게 시작했는데 김용민 TV보다도 벌써 구독자 수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상을 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질투? 네, 질투하는 기자들보다는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정말 발군의 역량을 보이셨어요. 정말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진짜 우리 강진구 선배님. 네. 또 이번에 그 유튜브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또 대선 주자들이 또 이제 3%? 3프로 TV에 나가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3% 그렇죠. TV를 보면서도 기성 방송사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정책으로도 저렇게 많은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윤석열 모셔다 놓고 주식 방송이니까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 정도 질문은 던질 수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모셔놓고 또 그렇게 물어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보니까 아니, 뭐 그건, 정영진 씨 예. 머리를 안 감고 아니 우리 정영진 씨, 정영진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영진 씨는 사실 또 그 양반도 시끌벙글 쇼를 진행하려다가 또 과거에 그 뭐 여현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EBS 나가서 한 발언입니다. 아니 그 책임을 물으려면 EBS한테 물어야지. 이 몇몇 여성주의자들이 저 친구 마음에 안 든다고 표적 삼아가지고 이렇게 정영진을 뭐 몹쓸 사람처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지상파 나갈 길이 모두 막혔어요. 3프로 TV를 통해서 아주 멋지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 2차 가해를 했다라면서 비난을 받았던 이동형 미르미디어 대표. 이 양반도 이제 YTN 라디오에 남아서 진행을 했는데 청취율 전체 시사 프로그램 전체 3등 했고 저녁 시간대는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YTN 역사를 새로 썼어요. YTN 역사 3.5%의 청취율. 근데 왜 그만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까? 우리 이동영 사장이 네. 이제 뭐 저 훌륭한 본인이 귀찮아서. 아니 그거보다는 훌륭한 전략가여서 좀 부르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뭐 정말 저 따위 이제 쓸데없는 친구들은 뭐 야 넌 그냥 계속 거기 짜져 있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이동영 사장은 부르는 데가 많아. 근데 정말 이 난국에 자기가 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어서 진지하게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회사 조금 붙잡지. 아니 이런 휘인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세 분이 멋지게 또 이렇게 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레거시가 버린 사람들이 유튜브 가서 대박이 났구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근데 뭐 해보게 3% 됐습니다. TV 나왔으니까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윤석열 후보 거는 20분 이상을 못 보겠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아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별도 해설이 필요한 방송입니다. 그렇지. 윤석열 말을 그대로 받아치면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무슨 이해가 안 말이 돼. 특히 잘못 정리하면은 완전
완전히 딴 얘기를 적을 수도 있겠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실언, 뭐 망언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는데 실언, 망언은 둘째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3프로 TV는 특히 그래요, 특히.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정말 멋진 그런 제기를 해주신 우리 세 분 강진구, 정영진, 이동영 세 분께 너무 다 김치찌개 감사한 보냅니까? 마음을 드리고 아니 이건 다 이제 강진구 선배한테 강진구 선배 특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두 사람한테는 안 보내요? 걔 돈 많아요. 입이 간질간질한데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뭐 우리 강진구 선배처럼 정말 선비 같은 닭 같은 이런 기자가 내년에 더 많아지고 그런 기자들일수록 더 언론사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21년 한 해를 결산했습니다. 미디어계 10대 뉴스로 함께한 국물 없는 기자회. 오늘 참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 분배도 잘 됐고요. 원래 국물 기자회가 연말이 알찹니다. 아, 그래요. 연말에만 합시다, 연말에만. 연초에는 또 볼 거 없겠네요. 예, 내년에 좋은 소식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상근 기자님, 민동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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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